요즘 북한과 미국의 행태에 대한 합리적 분석, 합리성 분석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고요. 이제 연말이 다가옵니다. 벌써 12월도 중반을 넘어섰고 내년에 이제 2020년 새해 박두부터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사람도 있고 우려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 뭔가 이렇게 충돌이 벌어질 것 같은데 이걸 기대하는 건 약간 좀 이상하죠. 네, 우려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네, 근데 북에서 올해 연말까지를 시한으로 제시를 했고 그래서 만약에 이 연말까지 미국이 이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하지 않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새로운 길로 나아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지금 미국이 뭘 가져온 건 없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내년 되면 바로 새로운 길에 들어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이제 북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이제 말이라든지 행동들 보니까 새로운 길이 벌써 이미 시작된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뭔가 막 팍팍팍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12월 달만 볼게요. 너무 길면 지루할 수 있으니까. 북한에서 최근에 뭘 했는가 봤더니 자, 여기가 서해 위성 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미사일을 발사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인공위성을 발사해오는 곳인데 여기서 두 차례에 걸쳐서 모종의 시험을 했다라고 북에서 발표를 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방과학원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방과학원이 주체가 돼가지고 시험을 했다는 거죠. 국방과학원이니까 당연히 무기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곳이겠죠. 서해 위성 발사장은 무기와 관련된 시설은 아닌데 이 시설을 이용해서 무기와 관련된 시험을 했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는 있어요. 명시는 하지 않았지만 최근에 우리가 연이어 이룩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 성과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믿음직한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을 더 한층 강화하는 데 적용될 것 이렇게 해서 지금 이번에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시험을 했는데 이 시험의 내용이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과 관련된 시험이다라고 암시를 줬습니다. 이게 뭔지는 알 수가 없죠. 많은 사람들이 로켓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켓과 관련된 시험일 것이다. 왜냐하면 위성 발사장에서 했는데 거기서 무슨 핵시험을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켓 연소 시험을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두 번째 시험 같은 경우는 시험 시간까지 공개를 했어요. 몇 시 몇 분부터 몇 분까지 했다. 그래서 대략 한 7분 정도 이렇게 시험을 한 걸로 나오는데 이 정도면 로켓 연소 시험이구나라고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7분 정도면은 우리가 느낄 때는 되게 짧잖아요. 왜 연소를 그것밖에 안 할까라고 생각하는데 로켓 치고는 7분이면 상당히 오랫동안 연소를 한 거예요. 보통은 2, 3분 정도 이렇게 로켓이 분출해서 로켓이 우주로 날아갈 때 어떻게 날아갑니까? 이렇게 슉 날아가잖아요. 근데 1단계 로켓이 연소를 할 때 한 2분 정도 이렇게 연소를 하고 떨어져 나가요. 그럼 그 다음에 2단계 로켓이 또 불이 붙어가지고 한 2분 정도 연소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큰 규모의 미사일이라고 해도 로켓이라고 해도 2분 정도 연소하는데 7분 정도면 상당히 오랫동안 연소한 거 아닌가? 라고 해서 이제 몇몇 전문가들이 그런 주장을 하죠. 이게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로켓 엔진이다. 그래서 그걸 뭐라 하더라? 무슨 연료를 재활용하는 뭐 그런 기술이 있대요. 그러니까 로켓이라는 게 뭐예요? 연료랑 산소랑 넣어서 태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태울 때 100%다 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기가스로 연료가 다 안 타고 그냥 나오는 게 있는 거죠. 그거를 다시 흡수해가지고 다시 태운다는 거예요. 그런 기술이 있대요. 그게 이제 원래 러시아에서 처음 개발을 했는데 이걸 이제 미국에서는 러시아 이 기술을 보고 뭔 이런 기술을 또 했냐. 그래서 자기들도 이제 구현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이제 미국의 미사일에는 적용을 못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용 로켓에는 뭐 인공위성 로켓 이런 데는 좀 적용을 한 것 같은데 군사 무기로는 아직 적용을 못한 것 같은데 미국 그거를 북에서 또 구현한 것 아닌가 이런 이제 추정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또 일각에서는 고체 로켓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까지 북에서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다 1단계 로켓이 액체 연료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액체 연료는 주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발사하는 데는 불리한 게 있죠. 발사 명령 딱 떨어지면 연료 주입하느라고 한 30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체 로켓이 더 좋은데 이번에 이제 새롭게 고체 1단계 로켓을 개발한 것 아닌가 뭐 이런 추정도 하더라고요. 뭔지는 저도 모릅니다. 저한테 자꾸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군에서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박정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우리로 치면 이제 합참의장격이에요. 최근에 진행한 국방과학 연구 시험의 귀중한 자료들과 경험, 그리고 새로운 기술들은 미국의 핵 위협을 확고하고도 믿음직하게 제압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또 다른 전략 무기 개발에 그대로 적용되게 될 것에서 이건 무기에 적용한다라는 걸 명시를 했죠. 그리고 새로운 전략 무기를 개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미사일과는 다른 새로운 또 미사일, 이겠죠. 아마 미사일이겠죠, 당연히. 그게 이제 나오지 않겠냐, 뭐 이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미국의 핵 위협이라고 딱 명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대상으로 우리가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다. 즉 미국 보라고 하는 시험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힘의 균형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진정한 평화를 지키고 우리의 발전과 앞날을 보장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미국과의 이 협상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 평화협정 체결하고 뭐 주한미군 철수하고 이런 게 북한의 이제 안전 보장에 도움은 되겠지만 진정한 평화를 지키는 거는 그런 뭐 종이장이나 이런 게 아니고 힘의 균형이다. 힘의 균형이 되려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 핵 무기급의 그런 것들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균형이 되고 균형이 돼야 평화가 지켜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전략 무기들과 대등한 수준으로 계속 개발을 해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적대 세력들의 정치적 도발과 군사적 도발에도 다 대비할 수 있게 준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화도 대결도 낯설어 하지 말아야 한다. 표현이 참 낯설죠. 네. 낯설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작년에 계속 정상회담 했고 올해도 뭐 북미 정상회담 했고 그래서 대화에 되게 익숙한데 사실 그 전 2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전쟁 당장 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화에 빠져가지고 그 전에 있었던 전쟁 위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언제든 다시 전쟁 위기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낯설지 말고 익숙해져야 한다. 즉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이 얘기는 내년이 되면 다시 2017년과 같은 전쟁 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라는 걸 암시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아무튼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럼 북의 입장은 대략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북에서 이거 말고도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담화, 성명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는데 이걸 쭉 종합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연말 시한 거 이거 그냥 해본 소리 아니다. 여전히 유효하다. 그때까지 기대하고 있어라.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은 시간 끌기 하고 있다. 자기 국내 내년에 미국 대선 있잖아요. 대선용 국내 정치용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우리는 약속을 지키려 인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원래는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다. 왜? 미국이 먼저 약속을 깼기 때문에 우리도 약속 안 지켜도 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지금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다. 우리가 참아주고 있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상 간의 친분이 위태롭다. 이 얘기는 뭐냐면 원래 북미 사이의 이 북미 관계, 대화에 가장 중요하게 꼽았던 거는 그 정상 사이의 친분이었단 말이에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친분이 매우 좋고 이것 때문에 북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최근 들어서 그게 이제 위태롭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위태롭게 된 거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랬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화 대결 모두 준비됐다. 이 얘기는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 들고 오면 대화를 할 거지만 안 들고 오면 대결도 할 수 있다. 둘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상관없다. 즉 선택은 미국 너네가 해라. 대화하고 싶으면 새로운 계산법 들고 오고 대화하기 싫으면 대결하고 싶으면 내년에 보자. 뭐 이거예요. 선택은 미국 몫이다. 이거죠. 미국은 어떤 입장인가? 두 정상 간의 친분이 깨질 위험에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트럼프가 스톨텐베르그
누구냐면 나토 사무총장입니다.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사무총장과 회담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또 로켓 관련된 뭐 발언들을 했어요. 북에 대해서. 북의 지도자에 대해서 이제 약간 비유식 표현. 2017년도에 몇 번 하던 표현이죠. 이걸 해가지고 북에서 정중하지 못한 비유법을 사용했는데 죽고 싶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왜 까불어? 뭐 이런 이제 반응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회담에서도 트럼프가 저렇게 얘기하니까 어쩌고 그 사무총장이 이름이 좀 어려워서 네, 스 총장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좀 말이 좀 과한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괜찮아. 우리 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하고 친하기 때문에 이 정도 농담은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 이 트럼프가 정말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만 하면 항상 이 표현합니다. 우리 관계는 좋습니다. 무슨 일이 날지 지켜봅시다. 뭐 이런 얘기를 늘상 하는데 이번에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마치 이게 어떻게 또 느껴지냐면은 괜히 한번 북을 자극해보고 북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지켜보자. 자기가 한번 도발을 해봤다. 뭐 이런 느낌도 준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북에서 반발하니까 트럼프가 또 트윗에서 뭐라고 했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적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즉 내년에 새로운 길로 간다면 이 얘기인 거죠. 이걸 의미한 거죠.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것을 잃는다. 이 얘기는 전면전을 통해서 북한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 이거랑 다를 바 없는 얘기예요. 말은 그렇게 안 하고 되게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사실 2017년에 막 험한 말이 오가던 그때로 지금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북에서 정상 간의 친분이 지금 위태롭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트럼프가 먼저 뭔가 도발을 지금 한 셈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은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이 있으나 약속한 비핵화를 해야 한다. 이것도 맨날 하는 얘기예요.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경제적 번영을 누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근데 잘 들어보면 이 얘기만 딱 들으면 비핵화하면 미국이 막 엄청 돈 줄려나 보다 라고 느껴지지만 미국이 뭘 해주겠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죠? 잘 들어보면은 경제적 번영을 누릴 것이다. 북한이 누린다는 거지 미국이 뭘 해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경제적 잠재력이 있다. 그러니까 북한 너네가 알아서 잘 살아봐라. 우리가 도와주는 건 아니다라는 건데 느낌은 마치 비핵화하니까 당연히 미국이 뭘 해주려나 보다라고 느낌을 준다는 거죠. 이런 거 이제 그 사기꾼 어법이죠. 사기꾼들이 흔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스티븐 비건이 최근에 한국에 왔던 거 아시죠? 한국에 온 이유는 북한 만나려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한 만나려고 와서 한 며칠 머물면서 계속 기다렸어요. 북한에서 뭔가 연락이 오겠지 했는데 와가지고 대놓고 그랬거든요. 나 북한 만나러 온 거다. 한국에 와서 북한 만나려면 당연히 판문점으로 가야겠죠. 그래가지고 북한이 나한테 연락할 방법을 알 텐데 왜 연락이 없지? 계속 이런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국 안 되니까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일할 시간이다. 일을 끝내자. 참 표현 참 독특하죠. 네, 일할 시간이랍니다. 근데 결국은 북에서 연락이 안 왔어요. 그래서 결국 그냥 돌아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 보면 미국의 입장은 이런 거겠구나. 일단 대북 적대정책 계속 유지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대화는 계속 하자는 거예요. 적대정책 유지하면서 대화하자. 이거 뭐예요? 시간 끌기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북에서 뭔가 군사적 행동을 하면 자기들도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 라고 또 협박을 해요. 이런 이제 모습, 이게 미국의 이제 지금의 입장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양측이 서로 엇갈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엇갈린 요구들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이제 합리성을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이제 북한 입장 먼저 보고 미국 입장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미국 입장 먼저 보고 북한 입장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의 입장은 북한이 핵 미사일 시험을 안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걸 계속 안 하고 있으면 협상은 지속된다. 근데 만약에 하면 우리도 군사적 대응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안이라는 거는 협상을 할 때 제안은 상대방한테 내가 뭘 해줄 테니 너도 뭘 해줘라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냐면 북한한테 너네 핵 시험 하지 마, 미사일 시험 하지 마. 그럼 내가 협상해 줄게 라는 거예요.
이건 제한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북한 입장에서 협상은 북한이 간절히 바라고 미국이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반대란 말이에요. 미국이 협상을 계속 하고 싶은 거고 북한은 협상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협상을 계속 하는 게 북한한테 뭔가 혜택을 주는 것처럼 미국이 뭔가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저런 제안을 받아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핵화하면 경제 번영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사기꾼어법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어느 나라가 확답도 못 받았는데 왠지 경제 번영 시켜줄 것 같으니까 비핵화 해볼까?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리비아 사례를 봅시다. 리비아 같은 경우는 미국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경제 제재 어떤 거 풀고 그 다음에 미국이 리비아에 어떤 투자하고 이런 것들 다 합의를 했어요. 그렇게 확약까지 해놓고 비핵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비아가 핵 프로그램들을 다 미국에 이전을 해버렸죠. 그래서 실제로 일부 경제 지원이 집행이 됐어요. 집행되다가 갑자기 중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리비아에서 아니 왜 약속을 안 지키냐, 하기로 한 거 빨리 해라 라고 하니까 갑자기 내전이 발발해서 정권이 엎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확답을 해줘도 사실 안 지킨단 말이에요, 미국은. 근데 확답도 안 하고 경제 번영 너네 될 것 같아, 잘해봐 라고 하는 거에 뭘 믿고 비핵화를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이 합리성이 없다. 북한을 설득할 요인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네 미사일 시험 재개하면 군사적 대응할 거야. 모든 게 끝장날 거야. 모든 걸 잃어버릴 거야. 이런 식의 협박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요약하면 뭡니까? 일방적이고 그러니까 요구하는 것만 있지 자기가 해주겠다는 건 없는 거고 강압적이고 패권적이고 그러면서 사기성이 짙은 그런 지금 주장만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주장은 그다지 합리성을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북한의 주장은 어떤가? 일단 북한의 주장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미 훈련을 중단해라. 그러면 핵 미사일 계속 유예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이 안전 보장을 해라. 그래야 비핵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번 2월 달에 있던 하노이 회담에서 북이 제안했던 거예요. 지금은 철회를 했어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지금 북한의 공식 제안은 아닙니다. 근데 2월 달에 했던 건데 한번 다시 돌아보자는 거예요. 너네가 대북 제재에서 민수용 제재 부분만 해제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폐기를 하겠다라는 제안이 있었어요. 이것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한미훈련을 중단해라. 그러면 핵미사일 유예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북한의 제안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은 북미 간의 합의가 된 겁니다. 이건 작년에 그 6월 달에 있었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된 거예요. 물론 거기 공동성명에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공동성명 내용 보면 되게 짤막하고 추상적이죠. 근데 공동성명 그 정상회담 끝나고 트럼프가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거 돈만 많이 들지 별로다. 그래서 안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어서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주한미군 철수도 하고는 싶은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북한하고 뭔가 구두 합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올해 그 판문점에서 남북미 회동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북미 정상만 따로 회담도 가졌어요. 근데 거기서 미국이 다시 한번 한미연합훈련 안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은 북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최선희 부상이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판문점에서 트럼프가 그 약속을 했다. 한미연합훈련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안 지키냐 이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서 아니다 그런 약속한 적 없다라고 한 번도 반발을 안 했어요. 반박한 적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약속한 게 맞다는 거죠. 뭐 구두로 약속했는지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북한한테 그런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한미연합훈련 안 하겠다고. 근데 어떻게 했어요? 했잖아요. 이름 바꿔가지고. 이름 바꾸고 뭐 기간 바꾸고 규모 바꾸고 뭐 아무튼 어떻게든 편법을 써가지고 끝끝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는 북한 입장에서는 약속 지켜라 라고 하는 거지 뭐 새로운 제안을 하고 뭐 새로운 요구를 하는 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자는 거고 대단히 합리적이다. 그리고 핵 미사일 동결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요구해가지고 북이 받은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잘 돌아보면은 작년 초에 북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우리 이제 앞으로 핵시험 안 할 거다. 미사일 시험 안 할 거다라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거예요. 미국과 아무런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나는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 자신과의 약속인 거죠. 세상에서 제일 지키기 힘든 게 자신과의 약속이잖아요. 그거를 그냥 인내심 있게 계속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너네는 네가 내 앞에서 한 약속도 안 지키지만 나는 나와의 약속도 지금 지키고 있다 이거예요. 그걸 서로 이렇게 맞바꾸자고 요구하는 거니까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은가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은가.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안전보장과 비핵화를 맞바꾸자라고 하는 거는 일단 저 주장은 뭐냐면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안전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게 전제가 돼야겠죠. 너네가 우리 위협하잖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핵을 개발한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안전 위협을 안 하면 우리도 비핵화를 할 수 있어. 이 주장이에요. 이 주장이 맞으려면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가 맞아야 되는데 그거는 여러 이제 기존의 이 역사를 쭉 돌아보면은 사실관계는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선제 핵 공격 위협을 계속 해왔어요. 언제부터 해왔을까요? 네, 한국전쟁 이후부터. 사실은 한국전쟁 시기에도 몇 차례 핵 공격을 시도를 했죠. 가장 처음 핵 공격에 대한 검토를 언제 했냐면요. 1950년 6월 26일 날 했어요. 한국전쟁 발발한 그 다음날 미 백악관에서 핵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했어요. 그때 그 미국 대통령이 공군 참모총장한테 얘기를 합니다. 검토해봐라.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핵 공격을 했을 때 소련이 보복할 가능성이 있는지, 소련이 보복한다면 어느 공군기지에서 이 소련 공군기가 뜨겠는지, 거기까지 공격할 수 있겠는지 이런 걸 다 검토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전쟁 발발하자마자 바로 핵 공격 준비를 했던 거고 1951년도인가 저기도 했었죠. 괌에다가 핵폭격기 전개하고 바로 평양에 핵폭격할 수 있도록 핵폭격 모의탄두 훈련까지 했어요. 평양에서 실제로. 그러니까 애들 계속해서 핵 공격을 시도했고 그래서 왜 그 있잖아요. 그 북에서 많은 피난민들이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그때 내려올 때 떠돌던 얘기가 미국이 핵 공격을 한다. 그래가지고 살아남으려면 다 남쪽으로 도망가야 된다. 이런 소문이 북쪽에 쫙 돌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 떠나서 남쪽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렇게 내려온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해서 핵 공격할 거다라는 위협을 했던 거죠. 그게 이제 한국 전쟁 때였고 그래서 정전협정 체결되고 나서 그 다음엔 어땠는가? 체결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핵 공격할 수 있다는 얘기들을 미국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실제 공식 작전 계획으로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핵 공격 계획은 미국의 전략사령부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사령부의 여러 이 핵 전제 계획들을 보면은 북한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핵 공격을 한다. 선제 공격을 한다. 북한이 핵 개발하기 전부터 이미 그 계획들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한미 연합사의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태평양 사령부죠. 태평양 사령부의 작전 계획은 그거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들이에요. 그래서 참 웃긴 게 뭐냐면은 미국의 핵무기가 미국 본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한때 있었죠. 근데 유럽의 그 나토에 배치된 미국의 핵무기들은 그 배치된 나라, 예를 들어서 뭐 독일에 있는 이 미군 기지에 핵무기가 있다. 그러면 독일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이 핵무기를 쓸 수 있어요. 핵무기뿐만 아니라 이 독일에 있는 미군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독일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요. 주한미군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우리 정부의 허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 정부의 관할 소환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한미군이 지금 몇 명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어떤 무기가 들어와 있는지도 몰라요. 전술 핵무기 배치했을 때도 우리 정부는 핵무기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냐면은 주한미군 사령관한테 있어요. 주한미군 사령관이 핵무기 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면 미국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핵무기 쏴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하고 그냥 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 완전히 다른 상황인 거죠. 그만큼 이 한반도에서는 핵무기 쓰기가 되게 좋은 그런 조건인데 그걸 이제 계속해서 이 한미연합훈련이라는 이름으로 핵전쟁 훈련을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제 훈련을 통해서 북한을 계속 위협을 한 거죠. 핵 위협을.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1950년대부터 한국에다가 전술 핵무기를 잔뜩 비치해 놓고 핵 공격을 하겠다라고 작전 계획 세우고 공개를 하고 위협을 했으니 그거에 맞서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핵 위협에 맞서서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게 뭔가, 가장 현명한 게 뭔가라고 하면 핵무장이죠. 이건 그냥 상식적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애초에 핵 개발을 왜 했나? 그 히틀러가 핵 개발한다는 소문 듣고 한 거잖아요. 히틀러가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해서 했어요. 그리고 미국이 핵 개발하니까 소련에서 쟤네들이 우리 핵 공격하면 어떡하지? 우리도 핵 개발하자. 그래서 핵 개발을 했어요. 소련이 핵 개발하고 나니까 영국, 프랑스가 소련이 우리 공격하면 어떡하지? 우리도 핵 개발하자. 했고. 그러니까 중국도 미국이 우리 핵 공격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그때는 중국하고 소련하고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국경 분쟁하고 막 그랬어요. 소련이 우리 핵 공격하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중국도 핵무장하고. 그러니까 핵무장을 하는 나라들은 다 하나같이 다른 핵보유국이 나를 공격할까봐 핵무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효과적이니까. 핵으로 위협하는데 다른 걸로 그걸 막을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핵 위협하니까 저걸 어떻게 막지? 생각해보니까 방법은 핵무장하는 것밖에 없더라. 그래서 핵무장을 한 거다라는 게 북한의 주장인데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논리적으로 그냥 타당성이 있다라고 인정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핵 개발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이 안전 보장을 해줘야 한다. 즉 위협을 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그걸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보면 북한의 요구는 타당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세 번째 이건 이제 지금은 폐기됐지만 2월달에 하노이에서 북한이 제안했던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과연 타당성이 있겠는가를 따져보려면 미국이 북에 대해서 대북 제재 중에 이제 민간 제재를 철회를 한 거랑 그다음에 북의 영변 핵시설을 전면 폐기하는 거랑 과연 등가적인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따져봐야 되겠죠. 근데 그거 따지기가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왜 어렵냐면 사실은 이게 동등한 그 영역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변 핵시설은 군사적 이 보안 안보 문제와 관련된 거고 경제 제재는 경제 영역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더 이익인가 손해인가. 근데 여기서 북에서 그 얘기한 게 하나 있어요. 스냅백 조항이라고 해가지고 둘 중에 누구든지 약속을 안 지키면 되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북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한다라고 했는데 영변 핵시설 폐기해놓고 다른 데다가 또 핵시설 지으면 미국 너네가 제재를 다시 해라. 괜찮다 이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래? 괜찮은데? 라고 검토를 했는데 폼페이하고 존 볼튼이 그거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막 말려가지고 결국 협상장에서 그게 합의가 안 됐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죠. 언론에 보도가 된 건데. 근데 이렇게 따져놓고 보면은 사실 이 제안은 미국한테 대단히 유리한 제안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핵시설을 폐기했는데 그걸 되돌리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핵시설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경제 제재는 철회했다가 다시 만드는 거는 하루도 안 걸리는 문제예요.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사인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훨씬 유리한 제안을 북에서 던진 거다. 그런데도 미국이 안 받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미국 내에서도 좀 논란은 있었죠. 저렇게 좋은 걸 왜 안 받았냐. 너무 아깝다. 그런 이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미국의 주장 그리고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합리성을 쭉 이렇게 쭉 검토를 해봤고요. 지금의 분위기는 지금 이제 뭐 보름도 안 남은 상황에서 미국이 갑자기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와가지고 북미 사이에 뭔가 타결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즉 새로운 길로 갈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상당히 높다. 내년에 아마 내년 벽두부터 새로운 길이 막 열리면서 뭔가 우려했던 상황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는가? 미국이 과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 트럼프가 트윗 날린 것처럼 그 발언한 것처럼 북에서 군사행동하면 우리가 완전히 북한의 모든 걸 잃게 만들겠어 뭐 이런 걸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북미 간의 모습을 보면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난달에 있었던 그 한미 연합훈련 해프닝 있잖아요. 북에서 연합훈련 하지 마라고 하니까 미국에서 아니 할 거야라고 하다가 북에서 계속 하지 마 그러니까 할 건데 아니 검토해 볼게 안 할게 알았어 안 할게 그래서 결국 안 해버렸어요. 그 한 달 동안 계속 북에서 계속 하지 말라는 말만 했어요. 그 미국이 계속 후퇴하더니 결국 못 해버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지금 상황을 누가 주도하고 있는가 누가 우위에 있는가 놓고 보면 그냥 너무 뻔하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결국 내년에 새로운 길이 열렸을 때 미국이 뭔가 대응을 하더라도 상황을 주도하는 건 여전히 북한일 것이고 미국의 대응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는가 없겠다는 거죠. 결국은 미국은 후퇴하고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 체면이 전 세계 이 앞에서 미국 체면이 완전히 구겨지겠죠. 그냥 체면이 깎이는 정도에서 그치면 그나마 다행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겠다라는 게 진짜 우려인 거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